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에 경호실 차장을 그만둔 후에 한 10년의 야인 생활을 하는 공백 끝에 2024년 9월 9일에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3개월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그런 중대한 업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나름 제 공직 생활에서 늘 일관했던 것처럼 법과 원칙을 찾아가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미흡하고 미숙한 점들이 많았고, 또 대통령 경호라는 측면에 방점을 두고 늘 근무를 하다 보니까 헌정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기관 간의 어떤 충돌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또 국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또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수사 과정에서 많은 경호처 직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경호처의 명예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제가 한 4개월의 짧은 기간을 했지만은 어쨌든 경호처의 수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경호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 1월 10일 날 사직과 경찰 출도로서 국가기관 간의 충돌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이 사태를 좀 해소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에게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로 깊이 반성하면서 더 성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변호인 의견과 같이 뜻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인 박종준의 항소유에 관하여 간략히 구두 변론하겠습니다. 동인의 홍창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법률적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에서 주장하였던 무죄 주장은 모두 철회하고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만을 항소유로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라는 적법한 사법 절차가 저지되고 그 과정에서 국가 공무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의 위험과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이 과연 피고인의 구체적인 책임과 범행 경위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까지 모두 고려한 형벌로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관하여 원심과 다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결코 단순하거나 명백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및 관할 문제, 수색영장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이례적인 기재의 적법성 문제 등 여러 법적 쟁점이 존재했고 실제로 당시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호처 법제관에게 영장 집행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지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법제관의 의견에 따라 체포영장 자체를 정면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공간촌 내부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법상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것과 처음부터 위법한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비난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충성심 때문에 행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경호처장으로서 법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국가기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역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경호처장으로서 일관되게 강조한 원칙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과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수사기관과 물리적으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유병소에 경호처 직원을 배치하지 말도록 사전에 지시하였고 자신의 지시와 달리 제1정문 밖에 배치된 직원 8명을 즉시 철수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영장 집행 당일에는 공수처 부장검사를 2차례 직접 만나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자진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까지 모색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은 무력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충돌 없이 상황을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접촉과 피해는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한 결과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제1정문의 개방과 그에 따른 급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결과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할 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도 그 실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은 경호처장이라는 지위와 과거 경찰청 차장이라는 경력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물론 피고인의 지위가 높았던 만큼 그 책임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26년을 포함하여 30여 년 동안 공직에 봉직하면서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비위에 연루된 전력이 없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법과 규정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해온 경력은 단순히 위법성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불리한 의미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평생 법 집행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해온 사정으로서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무엇보다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와 결단을 깊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1월 5일 법원이 대통령 변호인단의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1월 10일에는 직접 경찰에 출석하면서 경호처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원심 판결처럼 단순히 관련 범행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의미를 너무나 축소하여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30여 년 공직 경력과 명예를 내려놓는 결단을 통하여 더 이상 경호처 직원들이 위법한 상황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조직 전체에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사직한 이후 경호처 내부에는 더 이상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2차 체포영장은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사직과 자진 출석은 단순한 개인적인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에 승복하고 국가기관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결단이었다고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지휘 아래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충성심 때문에 국가의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던 사건으로만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법률 검토를 거쳤고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으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자 즉시 자신의 판단을 바꾸고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30여 년의 공직생활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에게 이번 사건은 이미 자신의 공직과 명예를 모두 잃게 한 매우 무거운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고인은 그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항소심 재판부께서 이 사건의 결과만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실제 의사와 행동,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 사법부 판단에 대한 즉각적인 승복, 그리고 30여 년의 성실한 공직생활과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까지 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